안녕하세요. 역사 스토리 동작가입니다. 드디어 수호전의 최고 스타 중 한 명인 노지심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지심은 작품 전반에 걸쳐 그 에피소드가 워낙 많아서 한 편의 모든 것을 담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편에 걸쳐 재밌는 부분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노지심, 출가하기 전 속세의 이름은 노달이며 작품에 처음 등장할 때 직업은 하급 군관인 제알이었습니다. 사실 이 제알이라는 단어는 송나라 때 여러 관직 명칭 앞에 붙었던 일종의 접두어입니다. 이런 것을 관할한다, 그런 뜻인데요. 예를 들어 국가재산을 총괄하는 관리를 제할 좌장고라고 불렀고, 공공물자를 구매하는 관리를 제할 잔매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관리들을 볼 때 당연히 저 관직명을 다 쓰지는 않았겠죠. 그냥 제알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노달도 그런 식입니다. 수호전에 처음 등장할 때 노달은 현재 중국의 간수성에 위치한 위주라는 곳에서 하급 무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정식 관직명은 제할 위주 병갑 도적공사입니다. 풀어보면 위주에서 도적들을 퇴치하는, 병사들을 관장하는 관리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굳이 지금과 비교해보면 지방경찰청 산하, 지구대나 파출소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직급도 직급이려니와 인간계를 초월하는 엄청난 완력, 그리고 괄괄한 성정 때문에 위주에서 노달은 꽤나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물론 결코 좋은 쪽으로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구문용 사진은 바로 이런 노달의 손에 잡혀 술집을 함께 가게 되는데요. 자리를 잡은 두 사람은 술과 고기를 벗삼아 호기롭게 무술 이야기 등을 나눕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옆방에서 한 여인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노달은 울고 있는 여인을 불러 그 우는 연유를 물어보았는데요. 출연이라는 이름의 그 여인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출연의 미모를 마음에 들어한 그 고을의 한 부자가 출연을 첩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첩으로 드리는 조건이 금 3,000냥을 주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부자의 본처가 첩으로 들어온 출연을 매일 구박한 겁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를 보호하지도 못해서 결국 출연은 그 집에서 쫓겨났는데요. 문제는 출연이 쫓겨나면서 그 약속받았던 3,000냥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오히려 약속을 어기고 집을 나갔다며 주지도 않은 3,000냥을 뱉어내라고 하며 사람을 붙여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진짜 천하의 개X이죠. 쓰레기입니다. 이런 출연의 사연을 들은 노달은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며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악당이 바로 동네에서 푸주간을 하며 큰 위세를 떨치던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정도는 비록 푸주간 주인에 불과했지만 재산이 많은 덕에 우리로 따지면 고을 사또격인 경락 상공에게 많은 뇌물을 주었고, 그러면서 각별한 관계가 되어 그 동네에서 굉장히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죠. 정경유착, 수호전 작품 전체에 나타나는 범죄 중 첫 번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뇌물수수, 폭행, 절도, 강도, 살인, 강간, 간통 등, 그리고 그 행동들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지금 시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인간 군상들이 수호전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무튼 한낱 푸주간 주인에 불과한 정도가 이런 위세를 떨치는 것이 평소 불만이었던 노달은 너 이놈 잘 걸렸다 라는 심정으로 출연에 복수를 하기 위해 푸주간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노달은 푸주간을 찾아가기 전에 이 불쌍한 출연과 그 아비에게 구문용 사진과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은자 15냥을 쥐어주는데요. 여기서 노지심의 캐릭터를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정이 감정이 되어버리면 노지심은 정말 엄청난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이 푸주간 이야기에서 그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데요. 푸주간을 찾아간 노달은 다짜고짜 바로 시비를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잠깐 재현해보겠습니다. 어이 정도, 경락상공 분부로 왔네. 고기 10근만 잘게 썰어주게. 그런데 만일 비계가 눈꽃만큼이라도 섞이면 가만두지 않겠어. 정도는 노달의 협박을 듣고 허리를 굽신거리며 솜씨를 뽐내는데요. 당연히 비계는 전혀 섞이지 않은 고기 10근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고기를 받은 노달은 말을 이어갑니다. 정도, 이번에는 비계로만 10근을 썰어주게. 살코기가 한 점이라도 묻어서는 안 되네. 푸주간 정도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계가 왜 필요하냐고 되물었죠. 그런데 노달은 바로
시키면 시킨 대로 하라고 윽박지릅니다. 슬슬 정도도 뚜껑 게이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시 솜씨를 발휘하여 살코기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비계 10근을 제공하는데요. 노달은 한 번 더 다른 주문을 합니다. 정도 아직 더 있네. 이번에는 연한 뼈를 잘게 썰어주소. 뼈에 고기 한 점 묻어서는 안 될 것이야. 네, 그제서야 정도는 노달이 자기를 기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왜 장난치냐고 대꾸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꾸가 바로 황천길의 문을 여는 유언의 첫마디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그때 미처 깨닫지 못했죠. 그래 이 자식아, 나 지금도 놀리는 중이야 라고 말하며 노달은 포장된 고기들을 전부 벽에 던져버리는데요. 뚜껑이 열릴 대로 열린 정도는 고기를 썰기 위해 도마 위에 올려져 있었던 칼을 들고 노달에게 덤벼듭니다. 그런 정도를 노달은 발길질 한 방으로 쉽게 길바닥에 꼬꾸라트리는데요. 그러면서 정도가 괴롭힌 출연의 이름을 대며 정도의 코에 조지 포먼 핵펀치 한 방을 쥐어박습니다. 정도, 노달의 주먹을 맞고도 아직 그 삿입으로 죽어라고 악을 씁니다. 그런데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됐었죠. 노달은 이번에는 정도의 눈에 타이슨 펀치를 다시 한번 장렬시키는데요. 그제서야 정도는 자신이 저승 문턱을 넘기 일보 직전이 된 것을 깨닫습니다. 방법 없죠. 노달에게 살려달라고 싹싹 비는데요. 노달, 너무 늦었다며 마지막 세 번째 망치 펀치를 관자놀이에 적중시킵니다. 그렇게 동네에서 돈 많다고 위세를 떨치던 첩질하던 푸죽간 백정 정도는 생을 마감합니다. 이문열 작가님의 수호지 평역을 보면 노달이 정도에게 마지막으로 지른 주먹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써놨는데요. 머리통이 부서지는 소리가 무당집 마당에서 나는 소리 같았다. 네, 엄청나게 컸다는 소리죠. 경쇠, 즉 딱딱한 쇠소리, 징소리, 방울소리가 함께 어울려 내는 듯한 소리였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 노지심의 주먹은 사람의 뼈가 아니고 영화 엑스맨 시리즈 주인공 울버린 몸에 새겨진 아담한티움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정경유착에 이어 두 번째 등장한 폭행치사, 살인을 저지른 노달은 당연히 도망을 갑니다. 도적들과 놀다가 집 홀라당 태워버리고 도주한 구문용 사진과 마찬가지로 정처 없이 길을 떠다니는 나그네 신세가 되어버리는데요. 권에서는 살인자 노달을 잡으려며 무려 1천관의 현상금을 내걸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요, 아까 노달이 출연 부녀에게 은자 15냥 주면서 도움을 준 것 기억나시나요? 사실 중국 송나라 때 화폐 가치를 지금의 돈으로 정확하게 환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중국 인민폐로 은자 한 냥은 약 1000위안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노달이 출연 부녀에게 은자 15냥을 주었는데 한 30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인 겁니다. 은자 한 냥이 약 4관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노달 목에 붙은 현상금 1천관은 은자로 약 250냥 정도 되는 거고요. 은자 한 냥이 20만원이니까 1천관은 지금 시세로 하면 약 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누구 잡아오면 2천만원 준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연히 잡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일 그 상대가 노지심이라면 저는 2천만원이 아니라 2억 원을 준다고 해도 절대로 나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역사 스토리 수호전, 노지심이 등장한 첫 에피소드, 핵주먹 3방으로 사람 골로 보낸 노지심 편 다루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와 스토리 동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